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에 1차 소비자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1차 소비자의 적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뭐 하는 거야? 그냥 구하면 되거든? 그럼 전해가 1000인데, 얘가 몇을 갖고 있으니까? 100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1000에 대한 100이니까 몇 프로다? 뭐 10%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이제 얘가 다시 이제 그 100만큼을 가졌을 때, 거기 보는 것처럼 100 중에 뭐다? 100 중에 70을 자기가 쓰는 거고, 그 다음에 10을 분해자한테 주는 거죠. 그럼 다시 몇이 남으니까? 20이 남잖아. 그럼 20을 다시 2차 소비자한테 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제 2차 소비자가 이제 20을 갖게 되니까 그 전이 100이고 100 중에 몇을 20을 가졌으니까 에너지 효율 봤을 때 얼마냐면 20%다. 뭐 이렇게 되고 20 중에 다시 몇을 쓰고 몇이냐? 15. 15를 자기가 쓰고 몇을 5를 분해자한테 뭐 한다? 준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선생님이 보는 것처럼 이런 효율을 뭐 하는 거야? 효율을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중간중간에 에너지가 흘러가는 그 값들을 뭐야? 값들을 통해서 뭐 나머지 빈칸을 채워서 나머지 값들을 채워서 이제 구하는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처음에 시작이 몇이다? 처음에 시작이 1000이잖아. 그러면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하고 요거 더한 다음에 요거 다 더한 게 무조건 다시 몇이 나와야 돼? 1000이 나와야 되죠. 왜냐면 들어온 에너지 양이 1000이니까 빠져나간 에너지 양도 최종적으로 봤을 때 몇이 된다? 100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뭐 개념 자체가 뭐 절대로 이런 개념을 보고 너무 생명이 어려워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에너지 효율을 계산할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생태계 평형. 그래서 통과에서 배웠던 거랑 뭐야? 그냥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었을 때 이제 생태 피라미드라는 게 이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평형이 일시적으로 뭐하면, 일시적으로 깨지면 다시 뭐 한다?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원래 있는 평형 상태로 되돌아간다. 근데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 그림을 기준해서 잠깐만 해볼게. 어떤 이제 군집이 있었을 때 군집이 이렇게 생겼다고 쳐. 그래서 얘를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나눠 이렇게. 그럼 아래쪽부터 생각해서 생산자, 그 다음에 뭐다?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뭐 2차 소비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책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1차 소비자의 양이 뭐 하는 거야? 늘어나. 그러면 이제 갑자기 어떤 원인에 의해서 1차 소비자 양이 이렇게 느니까 그 효과 때문에 아래는 줄고 위에는 늘거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뭐 하는 거야? 가운데 게 줄면서 위에 있는 것도 줄고 아래 게 늘어서 뭐야? 평형을 회복하는 거지. 근데 하나 또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평형을 회복했다고 쳐도 처음하고 뭐 한다? 처음하고 똑같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개체수가 처음이랑 똑같다? 이런 것도 다 거짓말. 그래서 그냥 처음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뭐다? 새로운 평형 상태에 뭐 한다? 도달했다. 그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랑은 뭐 하지 않냐면 같지 않다라는 걸 이제 하나 뭐 하면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봐야 될 게 뭐냐면 보통 거기에 피라미드라고 해서 자료가 세개가 있어, 세개. 그래서 첫 번째는 개체수에 대한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생체량에 대한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량에 대한 이제 자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총 세 가지가 나와서 저 세 가지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건 보통 기본적으로 봤을 때 생태 피라미드니까 우리가 피라미드 형태다라고 표현했으면 이런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일종의 이제 이렇게 생긴 게 정 피라미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가끔가다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정 피라미드가 안 나오는 경우도 뭐야?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항상 정 피라미드가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1번과 2번과 3번 중에 안정된 생태계라고 하면 반드시 정 피라미드를 유지해야 되는 게 당연히 뭐겠어? 이 세 개 중에 반드시 정 피라미드가 나와야 되는 거는 무조건 얘밖에 없어요. 만약에 아래쪽에 있는 게 에너지 양이 부족하잖아. 그럼 항상 이 생태계라는 건 아래쪽, 하위 영양 단계가 자기가 쓰고 남은 걸 누구한테 주기 때문에 상위 영양 단계한테 주기 때문에 만약에 아래쪽에 에너지 양이 적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안정된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밑에 자료 해석 문제를 보면서 잠깐만 해볼게. 자료 해석 문제를 보면 자료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가라는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는 자료. 자료가 몇 개 있냐면 자료가 두 개 나와요. 근데 이제 보통 뭐지? 요새 이제 수능 문제를 이렇게 풀잖아. 그럼 수능 문제를 보통 풀 때 이제 어떤 시험이 이렇게 어렵다라고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낼 때 그걸 학생들 되게 낚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새 제일 많이 유행하는 것 중에 뭐냐면 정보를 뭐 하는 거야? 정보를 너무 많이 줘. 그래서 굳이 그 정보를 쓰지 않아도 답이 뭐야? 답이 나오거든? 근데 애들은 선지에 나와는 그 위쪽에 제시문에 있는 정보들이 되게 많으니까 반드시 그 정보를 써서 문제를 풀려고 하다가 풀이가 뭐 할 수 있어? 풀이가 돌아갈 수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때 이제 정보를 너무 많이 줘서 뭐 하는 거야? 정보를 많이 줘서 학생들한테 헷갈리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지 자체가 뭐야? 흔히 얘기하는 매력적 오답이라 해서 답이 뭐야? 답이 나올 만한 게 두 개 정도 이렇게 넣어서 학생들한테 고르라고 하는 거지. 근데 과학은 그런 경우는 없어. 알죠? 근데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어떤 의미 때문에 이게 생기냐면 정보가 가하고 나하고 자료가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어서 두 개의 자료를 보고 뭘 찾는 거냐면 영향 단계를 찾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근데 가에 있는 자료를 보면 가에 있는 자료는 영향 단계를 뭔지 모르겠지만 얘네들이 순서가 A, B, C, D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나의 자료를 보면 얘는 B, A, C, 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그냥 배울 때는 대충 배우는 거니까 뭐야 개체수, 생체랑 에너지랑 그냥 뭐다? 피라미드라고 생각하니까 자료를 보면 그냥 얘만 보고 뭐야? 얘만 보고 생산자, 1차, 2차, 3차 이렇게 찾는 거지. 그리고 고르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자료가 두 개 있을 때 가는 개체수에 대한 자료고 나가 뭐가 됩니까? 나가 에너지에 대한 자료. 그럼 이제 두 개 중에 우리가 어떤 걸 기준으로 자료를 해석하냐 할 때 가는 뭐야? 그냥 쓸데없는 정보야. 혼돈을 주기 위해서 준 정보고 그냥 우리는 뭘 보고 나를 보고 영향 단계를 그냥 무조건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이 되는 생태 피라미드는 뭐가 되냐면 에너지량 피라미드가 무조건 기준이 된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두 자료를 봤을 때 그냥 의미 없이 이걸 보고 얘가 뭐다? 이게 생산자고 얘가 1차, 얘가 2차 뭐다? 얘가 3차다. 그냥 이렇게 해서 뭐야? 풀면 되고 이건 의미가 없다. 보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1번의 질문이 생산자의 개체 수가 몇 개예요? 라고 했을 때 2만 5천 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누가 생산자니까 B가 생산자니까 B의 생산자의 개체 수를 치면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얼마다? 1,800개다. 뭐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2번에 1차 소비자 에너지의 상대값이냐. 그러니까 1차 소비자를 이쪽에서 찾는 게 아니고 어디서 찾아야 돼? 이쪽에서 찾는 거죠. 그죠? 그래서 1차 소비자의 에너지의 상대값을 물어봤으니까 얼마다? 3,750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계산을 하지 않는데, 그냥 거기 써 있는 게 뭐냐면, 개체당 에너지 양이잖아. 그지? 개체당 에너지. 원래 이 표현은 어디서 맨날 나오냐? 화학에서 맨날 나오는 표현이죠. 그지? 그래서 개체당 에너지 양이니까 의미를 바꾸면 식으로 바꾸면 뭐야? 개체에 대한 무엇을 푸는 거야? 에너지 양을 비교하시오. 라고 해서 왼쪽 자료에 뭐가 있고 개체가 있고 오른쪽 자료에 뭐가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이제 그 값을 뭐 한다? 서로 비교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알죠? 그래서 뭐 여기 파트가 큰 뭐는 없어? 큰 의미는 없고, 알았지? 큰 의미는 없고 이제 문제를 풀 때 생태 피라미드가 나오면 그 생태 피라미드에서 무조건 기준은 뭐다? 에너지량 피라미드가 뭐다? 기준이다. 뭐가 하나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생태계 평형이 뭐였을 때 깨졌을 때 그 평형이 회복을 하면 원래랑 똑같은 평형 상태를 뭐한다?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막 시험 문제를 완전 쉽게 내면 그냥 저 생태 피라미드 줘서 이제 중간에 1차 소비자가 늘어날 때 그 회복하는 과정을 뭐야? 그냥 물어보는 유치한 문제들을 좀 낼 수 있겠지. 통과해서 배웠던 것처럼. 아시겠죠? 그래서 뭐 어려운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수업하는 것 중에 니네 뭐만 잘하면 돼. 방영구만 잘하면 돼. 알지? 방영. 이번에도 앞 페이지 6번 문제가 아마 방영구 문제였는데 원래 평가원에서 한 번도 그런 방영구 문제를 안 냈거든. 개수를 세는 걸. 근데 이번에 문제가 다 개수를 세는 걸 내서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봤다고 치면 그냥 애들 장난치려고 개수를 세는 문제를 내겠지. 하나씩 세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줬던 그 방영구 문제들을 좀 풀어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런 뜻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이제 뒤에 넘기면 뭐 개념 연습 문제가 이제 몇 개씩 쭉 붙어 있는데 뭐 대부분의 문제가 쉽기 때문에 뒤로 하나 넘어가서 그냥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알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6번 문제를 좀 볼게요. 6번. 그래서 6번 문제를 보면 표는 이제 어떤 이제 전제 조건은 안전된 생태계가 있는데 그 생태계에서 어떤 값들을 써놨고 그래서 A와 B와 C와 D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A, B, C, D의 영향 단계를 뭐하라? 영향 단계를 찾아라. 그래서 첫 번째 자료를 주는 게 일단 뭐 생물량을 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를 주는 게 뭐가 좋냐면 이제 에너지의 양을 줬어. 그리고 전제는 이제 안정된 생태계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하위 영양 단계가 상위 영양 단계보다 에너지 양은 뭐 해야 돼? 뭐 많아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자료를 봤을 때 에너지 값이 여기가 6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00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30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뭐 200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가 써있냐면 효율이 써있죠.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좀 해야 되니까 효율이 여기가 20%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효율이 1%다라고 써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기억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당연히 그냥 B는 뭐 거기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지금 뭐 에너지 대빵 크니까 그냥 뭐야? 뭐 생산자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생산자다 라고 생각하면 굳이 표현할 때 생산자 에너지 효율이 몇이라고 잡았으니까 1%다라고 잡은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이 전체 생물 군집에 들어오는 태양 에너지 양이 몇이란 뜻이야. 뭐 2만이라는 뜻이지. 그죠? 2만에 2천을 쓰는 거니까.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봤을 때 여기 몇이라고 쓰냐면 10이라고 써있거든? 에너지 효율이. 근데 아까 에너지 효율의 정의가 뭐였냐면 전 영양 단계 분의 현 영양 단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의 곱하기 몇을 한 거야? 곱하기 100을 해서 뭐 하는 거야? 에너지 효율을 구하는 거지. 대신 얘들 2000에 1% 2만 맞냐? 20만이지? 보다 네, 20만, 20. 그죠?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전 영양 단계분의 현 영양 단계가 갖고 있는 에너지 양이 곱하기 100 했더니 몇 프로 나오니까 10%가 나온 거거든? 그러면 이제 이 10% 얘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얼마니까? 200이지, 200. 그지? 그러니까 얘가 나와야지. 그죠? 2000에 200이면 몇 프로 나온 거야? 10% 나온 거야.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차 소비자다.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이제 몇이 써 있으니까 20이라고 써 있는 거잖아. 그럼 20이라고 써 있으니까 얘가 갖고 있는 게 몇이었을 때 6이었을 때 그 전 영역 단계 몇이면 30이니 5분의 1이니까 얼마 나온 거야? 20%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가 몇 차 소비자고? 2차. 그치? 얘가 2차 소비자고 그럼 얘가 3차 소비자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그럼 2차 소비자에 뭐가 있으니까? 에너지 효율이니까 1차 소비자가 200이고 현재 몇을 갖고 있으니까 30을 갖고 있으니까 몇 프로? 15%. 그래서 여기는 15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에너지 효율 값과 에너지 양을 통해서 A, B, C라는 게 나왔을 때 걔네들의 각각을 뭐 하는 거야? 찾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해서 뭐 아마도 한 문제는 뭐 한다?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겠죠. 그죠? 이렇게 찾는 문제. 그래서 뭐 기억이 5다라고 해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A는 3차 소비자가 되는 거고 상위 영양 단계에 갈수록 생물량이 증가하냐 물어봤는데 이건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자료를 보는 겁니까? 자료를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8번 8번 문제 해볼게요. 자, 8번에 그림은 평형 상태에 안정된 어떤 생태계에서 이동하는 에너지 양의 상대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1번과 3번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 뭐다?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어디 갔어? 뭐 셋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이걸 찾는 게 이상하진 않겠지. 그죠? 이미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체나 배설물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뭐가 되고 얘가 분해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얘네 둘이 남았을 때, 이 전체 몰통에서 놓고 봤을 때, 생태계를 놓고 봤을 때, 외부에서 에너지가 누구한테 가니까? 얘한테 가는 게 아니고 얘한테 가는 거지. 화살표가. 그죠? 들어오는 거. 그래서 얘한테 이제 이렇게 얼마가 들어오냐면, 20이 들어오니까, 요 놈이 당연히 생산자가 돼. 그럼 요 놈은 소비자가 돼. 그래서 이제 20이 들어와. 그럼 20이 들어오면은 지금 과정상으로 봤을 때, 자, 요렇게 표현해서 10이니까 본인이 몇을 쓰는 거야? 본인이 10을 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화살표로 요렇게 돼 있는데, 화살표 잘 따라가 보시면, 여기서 4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1이 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기로 몇이 가야 돼? 5가 가는 거죠. 그죠? 그럼 20 중에 10에 5니까 다시 이쪽으로 몇이 가냐면 5가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여전히 B가 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거든.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1이고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지금 이거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 이 전체 생태계에서 들어오는 게 몇이었는데 20이었는데 자기가 몇을 쓰고 10을 쓰고 1차소 예를 들면 소비자가 몇을 쓰고 4를 쓰면 몇이 남으니까 6이 남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로 나가는 건 몇이겠어? 6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음표. 근데 얘들아 여기 지금 잘 보면 이게 이 1이 뭐야? 이 갑자기 써있는 이 1은 뭐야? 1은 이 분해자도 뭐야? 죽어. 그리고 얘도 뭔가 노폐물을 배출하잖아. 그럼 그걸 다시 또 뭐 해야 돼? 다시 또 분해하는데 써야 돼. 그죠? 그래서 그 일의, 여기서 말하는 일의 의미가 분해자 자체도 뭐야? 죽으면 그게 일종의 다 뭐가 되는 거야? 사체 배설물이 되고, 그걸 다시 본인들이 뭐 한다? 다시 본인들이 분해해서 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A는 몇이 되면 돼? 7. 그렇지? 여기가 1, 5에 이거 오니까 합하면 7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A는 7, 이렇게. 그래서 1번에 2가 뭐냐라고 했으니까 2는 분해자가 되겠고, 그지? A하고 B를 더하면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개체군 사이에서 에너지, 그지?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라고 할 때, 에너지 형태상으로 봤을 때 뭐다? 화학 에너지니까 유기물 형태로 뭐 하는 거야? 에너지가 이제 이동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되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 한 문제 더 있어. 9번 문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제 9번 문제 보면 표는 어떤 생태계에서 생산자, 1차, 2차,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크기 순서로 뭐한다? 나열했다. 그래서 지금 2차 소비자가 있고 에너지 효율을 20%다. 라고 주고 A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가 있고 그래서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을 얼마라고 주냐면 2%다. 이렇게 주고 여기가 15고 여기가 10.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영양 단계라고 해서 3차 소비자, 2차,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생산자. 자,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가 물음표고, 그다음에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물음표고, 여기가 이제 1000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값들을 뭐 하는 거냐면 뭐 찾아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이제 질문이 첫 번째 이제 A가 1차 소비자냐 이렇게 뭐 하고 있냐면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렇지? A가 1차 소비자. 그럼 지금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얼마였습니까? 15잖아. 그럼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15라고 써 있는데 지금 생산자가 몇이 되니까? 생산자가 1000이란 말이야. 그죠? 그럼 생산자가 1000인데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이제 15%가 된다라고 치면 요 에너지 양이 몇이 되는 거야? 만약에 맞다고 치면. 맞다고 치면. 150. 맞다고 치면 150인 거지. 그지?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거는 지금 봤을 때 여기서 이제 물음표 쳐져 있는 걸 주의할 때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얼마라고 표시되어 있냐면 20%라고 표현되어 있고 2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몇이야? 20이거든? 그럼 우리가 저걸 기준해서 누구를 찾는 거야? 1차를 찾는 거야. 2차를. 그지?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20%고 2차 소비자 에너지가 갖고 있는 게 20이니까 자연히 1차 소비자 에너지를 몇을 갖고 있어야 돼? 100이 돼야 돼.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자리가 100이 돼. 그러면 생산자가 1000을 갖고 있는데 1차 소비자가 에너지를 몇을 갖고 있으니까 100을 갖고 있으니까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몇 프로가 나와야 돼? 10%가 나와야 돼. 10%.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몇 차가 되고 얘가 1차가 되고 2차는 줬기 때문에 얘가 몇 차가 돼야 돼? 얘가 3차가 되겠지. 그럼 2차 소비자 에너지가 몇인데? 20인데, 그지?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몇이 나오니까. 3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 15%니까 3차 소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몇이어야 돼? 어? 얘들아 좀 이렇게 수업을 참여하면 안 돼? 안 되겠지, 3. 또 15분의 3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생산자 효율 2, 1차 소비자 15, 아니, 10,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20, 그 다음에 3차 소비자 뭐야? 1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뭐야?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좋아지는 부분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가만히 읽어보면 무슨 말이 없어. 이 문제에 어떤 말이 안 써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 문제 안 써있는. 앞에 보편적인 문제하고 다르게 뭘 안 써놨어. 안정된 생태계라는 말이 없어. 알았지? 그잖아, 이게 약간 이 문제를 보면서 원래 정상적인 생태계라고 하면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무조건 뭐 해야 돼? 에너지 효율은 무조건 좋아지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에너지 효율이 무조건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선지에서도 이런 문제 풀고 기업 선지에서 뭐 예를 들면 이 생태계가 안정된 생태계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럼 그게 틀린 거야. 알았지?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 자체에 그게 안 써있기 때문에 얘는 안정된 생태계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겠죠. 자, 그 다음에 1번. A는 뭐 1차 소비자다라고 했으니까 A는 이제 3차 소비자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고, 이 생태계에서 유입된 빛 에너지가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거지. 지금 생산자가 에너지 몇을 가졌는데, 1000을 가졌는데 몇 프로니까? 2% 이렇게 되니까 계산하면 몇이야? 5만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들도 계산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3번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뭐하냐? 주냐 했으니까 뭐 상위 영양에 또 에너지 양을 주는 거는 같지. 그지? 근데 효율을 계산이 약간 이상하게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0번은 그냥 가볍게 봤을 때,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라는 물질과 에너지의 뭐다? 이동이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설명했는데, 지금 경로 뭐랑, 경로 가랑, 경로 뭐가 있어? 두 가지 경로가 있을 때, 가라는 경로는 결과적으로 화살표가 뭐야? 바깥으로 뻗어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경로 가가 뭐가 되는 거야? 경로 가가 에너지가 되고, 그럼 반대로 치면 나라는 건 뭐 하는 거니까? 순환하는 거니까, 나가 뭐다? 물질에 관한 그래프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지금 오늘 설명한 이 부분이 이제 효율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을 통해서 각 영양 단계를 찾는 문제가 뭐다? 무조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형태로 좀 봐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갈게요. 요 마지막이거든? 근데 별로 할 얘기가 없어. 알지? 생물 다양성과 환경에서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큰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거 다 통과해서 배운 거여서 생물 다양성이다라고 표현하면 그냥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다 아는 것처럼 유전적 다양성. 이거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종 다양성.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뭐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전제, 그렇지? 전제 조건. 유전적 다양성의 전제는 뭐야? 같은 종인 거지. 그죠? 그래서 같은 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클수록 환경이 뭐 했을 때? 변화했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해서 뭐 한다? 살아남을 개체수가 그만큼 많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유전적 다양성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정도 나올 텐데
그냥 의미만 해석한다고 치면 유전적 다양성 같은 종에서 보다 다양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 의미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종 다양성이니까 뭐야? 다양한 종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종 다양성을 표현할 때 판단하는 기준은 몇 개냐면 두 개. 뭐 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다? 종의 종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종의 분포, 비율. 이걸 뭐 했을 때 계산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종 다양성 문제는 누구랑 같이 나오냐면 무조건 방영구랑 다 붙어 있어요. 아니, 이제 시험 문제 내면 종 다양성 문제를 뭐 통과에서는 그냥 따로 내는데 생명과학 원 문제에서는 종 다양성 문제는 방영구법이랑 뭐야? 방영구법이랑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방영구법에서 보통 종 다양성을 뭐 한다? 물어본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생태계 다양성은 그냥 쉬운 말로 바꾸면 뭐야? 서식지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다양성이라고 표현했을 때 1번의 다양성과 2번의 다양성과 3번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을 뭐 할 수 있으면 돼?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페이지에 35페이지 제일 처음에 생물 다양성이다 라고 표현하면 이제 그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뒤에 들은 그냥 뭐 문제를 붙여놓은 거니까 시간 날 때 한 번씩 풀어보시고 혹시 뭐 답이 궁금하거나 그러면 다음 시간에 같이 질문하면 되고 그 다음에 38페이지 오면 생물 다양성의 보존이다라고 해서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라고 해서 뭐 이제 막 써 있거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거의 고정적으로 그냥 정해져 있는 게 시험 문제 내면 무조건 이거밖에 안 나. 알지? 서식지 단편화밖에 안 나. 알지?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서식지를 뭐야? 사람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자르잖아. 그럼 그로 인해서 뭐 한다?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이지. 그래서 그 밑에 자료 해석 문제 잠깐만 해볼게. 이게 딱 단편하니까. 그래서 그림은 서식지가 분할되었을 때 나타나는 생물종 A하고 E의 분포를 표현한 거고, 표는 분할 전과 후에 A하고 E의 총보다 총 개체 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럼 잘 보면 첫 번째 질문이 생물 종의 수가 뭐 있냐라고 했으니까 누가 사라졌어. 그래서 이가 사라졌잖아. 그지? 그냥 약간 좀 오바쳐서 얘기하면 이가 뭐 한 거야? 그 지역에서는 멸종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생물의 종의 수가 뭐 한 거야? 감소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잖아. 그냥 뭐 거기 써 있는 것 같아. 뭐에 대한? 내부 면적에 대한 보다 가장자리 면적. 그렇지? 내부 면적에 대한 가장자리 면적인데 내부 면적이 뭐 한 거야? 사라진 거지. 단편화를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내부 면적은 줄고 상대적으로 때 가장자리 면적은 뭐야?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자리에 살았던 놈한테는 뭐야?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 봤을 때 A나 B가 주로 어디 살았던 애들이니까 이게 가장자리 테두리에 살았던 애들이니까 걔네들은 큰 변화가 뭐 하는데 없는데 이 중심부에 모였던 애들이 살았던 애들이 감소 비율이 큰 거지. 그래서 가장자리 면적 퍼 내부 면적이니까 내부 면적에 대한 가장자리 면적이 뭐였다? 증가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개체수 감소는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전보다 개체수 감소는 보다 후가 더 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단편화 정도를 뭐 하면 돼?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그냥 얘들아 상식적으로 할 때 그 단편화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야? 어? 단편을 안 하면 막 억지로 했다고 치면 그냥 상식적으로 할 때 이렇게 잘랐는데 자른 거 그래도 그나마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생태 통로 같은 걸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뭐 설치한다 그 정도 느낌만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40페이지에 가면 1번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1번 문제. 개념 연습 1번 보시면 그림은 세 종류의 이끼 서식지를 표는 1년이 지난 시점에 서식지 가에서 서식하는 소형동물의 종수에 대한 나하고 다에서 사라진 소형동물의 종수의 비율을 나타냈다. 그래서 지금 가라고 하는 대조군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하고 다가 있는데 다가 나하고 다르게 뭐가 있는 거야? 인정했는데 총도가 있는 거예요. 그림. 그렇지?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뭐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사라진 소형 동물의 종수의 비율이 뭐한 거야? 감소한 거지. 그림상에서.
지은아 어디 하는지 알아? 그래서 나인 경우는 40%인데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감소하는 비율이 14% 정도다. 이런 거지. 그래서 1번에 1년 후에 종 다양성은 다보다 나가 높다라는 게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서식지 단편한 종 다양성을 뭐한다? 당연히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종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생태 통로를 뭐한다? 설치해야 된다. 이 정도 느낌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지막 단원을 뭐 수업을 좀 다 했어요. 그래서 개념상으로 봤을 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문제를 풀면서 조금 더 얘기를 할게요. 또 지금 막 집에 가거나 막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 좀 할게. 그래. 그래. 저번 시간에 혹시 이거 과제 다 갖고 왔어? 이거 이제 이거 있어? 물어보는 거야 이거 있냐고. 세계 이거 있어? 어? 아니 거기 딱 써 있어. 문제는 과제라고 써 있다고. 응, 응, 응. 그거. 그래서 거기에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방영구법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 한 3개, 2개, 만 좀 해볼게요. 원래는 좀 풀어오고 질문하면 설명하려고 했는데, 뭐 니네들이 안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 17번. 그 다음에 18번 정도 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난이도는 딱 요 정도. 알지? 17번, 18번 정도 난이도 문제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지? 그래서 여기 준 것 중에 여기 그래도 문제가 2개가 괜찮으니까 그런 걸 좀 해볼게요. 17번, 18번. 자, 그래서 먼저 이제 17번 문제를 보면, 자, 이 지역에,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떤 지역에, 면적이 1제곱미터인 방영구 기역계. 그렇죠? 그래서 방영구의 개수를 뭐 하는 거야? 찾는 거야. 알지? 방영구가 몇 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계를 설치한 후에, 그 다음에 보면, 설치한 방영구에서 식물종 A하고 C가 관찰됐고, 그 다음에 힌트를 하나 준 게 뭐냐면 A의 쪽수 그냥 개체수가 얼마냐면 25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는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A하고 B하고 뭐다? C가 있었을 때 얘네들에 대한 밀도, 그 다음에 빈도, 그 다음에 상대 밀도, 그 다음에 상대 피도 이런 자료를 줬어. 그래서 이제 보통 학교 내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방영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뭘 그려. 표를 그려도 그냥 푸는 거야. 알지? 뭐 특별한 방법을 쓸 필요는 없고 그냥 무조건 표를 뭐야? 표를 잘 그려서 이제 해석을 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자료를 주면 A가 일단 얼마인지는 모르고 B하고 C의 밀도가 얘가 4고 그 다음에 얘가 5라는 걸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상대 밀도가 얼마냐면 10%다. 이렇게 줬는데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할 때 상대 밀도라는 건 뭐가 필요 없는 값이야? 상대 밀도. 밀도는 기억나니 얘들아? 밀도는 뜻이 뭐였다? 전체 뭐에 대한? 전체 면적에 대한 그 면적에 사는 개체 수를 뭐야? 개체 수를 표현하는 게 이제 밀도가 되고 빈도는 뭐다? 그지? 빈도는 전체 이제 방영구에서 특정 종이 몇 번 출현하나 그 출현한 횟수를 뭐 하는 거야? 보는 값이란 말이죠. 알겠어요? 그럼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어떤 상대값들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상대값들을 구하면 상대값은 그 값을 다 계산할 때 총 값이 무조건 몇이 나오는 거야? 무조건 100이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럼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상대 밀도라는 건 뭐가 상관이 없냐 하면 얘네들의 밀도를 뭐 하는 거야? 다 더한 것 중에 얘가 얼마냐 이거거든? 그러니까 식을 잘 생각해 보면 얘네들 다 더한 밀도는 결국 뭐야? 면적에 대한 얘네들의 전체 개체수를 더하는 거거든? 그것분에 다시 뭐야? A종의 면적에 대한 개체수.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상대값이라고 보통 우리가 하면 이 상대 밀도란 그냥 뭐야? 전체 뭐에 대해서 전체 개체수에 대해서 특정 종의 뭐다? 특정 종의 개체수다. 그냥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거야. 면적이 상관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얘의 무슨 값을 모르니까, 얘 밀도 값을 모르니까 이 세 개를 다 뭐 했을 때 더하는 거잖아, 그냥. 알지? 그러니까 9 플러스 뭘 한 거에서 여기다 좀 쓸게요. 9 플러스 x를 한 거에서 x가 얼마냐 이거잖아. 이제 그거에다 곱하기 몇을 하면 곱하기 100을 하면 몇이 나온다? 그게 10% 나온다 이런 뜻이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럼 x가 몇이야? x가 1이야. 그래서 이 자리가 몇이냐면 그게 1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자, 밀도라는 게 거기 써 있는 게 단위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단위가 1제곱미터당 몇 개냐 이거야. 그지? 그지? 그럼 1제곱미터당 몇 개는 얘는 1제곱미터당 몇 개 있대? 하나 있대. 근데 분명히 A의 개체수가 몇 개 있다 했으니까 25개 있다고 준 거잖아. 그러니까 방향구가 몇 개 있는 거야? 25개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기억이 그래서 몇이다? 기억이 25개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래서 방향부 문제가 의외로 문제를 이렇게 되게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어, 시험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이번 시험 문제를 풀 때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너네들 괴롭히겠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1, 4, 5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수치를 이용해서 바로 뭘 그냥 하면 돼. 상대 밀도를 구하면 되지. 10%. 그럼 얘는 몇 프로 하면 되고, 이건 40% 하면 되고, 얘는 50%.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값은 그냥 나와 있습니다. 빈도 값은 나와 있잖아. 그럼 빈도 값은 나와 있는데 지금 이 빈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점종은 어차피 다 계산해야 되니까 니은에 설치한 방향구 중에 A가 출현하는 방향구의 수가 몇 개냐라고 보는데 A의 빈도가 0. 몇이라고 써있어. 0.08이잖아. 그러면 전체 방향구가 몇 개 있을 때? 25개가 있을 때, 그치? A가 출현하는 게 몇 개인지 모르는데 그 값이 몇으로 나온 거야? 0.08이다. 이렇게 나온 거야. 알지? 그러니까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A가 출현한 방향구의 개수가 몇 개다? 2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마지막 디귿에 설치한 방향구에서 관찰된 C의 개체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C의 개체수가 C는 1제곱미터당 몇 개 있으니까 5개인데 지금 1제곱미터의 방향구가 몇 개 있으니까 25개 있잖아. 그러니까 총 개체수가 뭐다? 125개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료를 잘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 값을 좀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가 0.08에 여기가 0.49 그다음에 여기가 0.32가 나오겠죠. 그럼 비율로 치면 요거를 몇으로 잡았을 때 1로 잡으면 얘가 몇이야? 5가 되겠지. 맞냐? 맞냐 얘들아? 그치? 얘 1로 잡으면 5가 되고 얘가 4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얘가 몇 프로? 10%, 얘가 몇 프로? 50%, 얘가 몇 프로? 40%.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상대 뭐가 있어? 상대 필요가 있으니까 여기가 15%, 여기가 47% 이렇게 써 있으면 어차피 상대 값인 P도는 다 더하면 몇이 나와야 되니까 100이 나와야 돼. 알겠지? 그럼 100이 나와야 되니까 15에다 47 더하면 몇이니까 60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몇이었는데 38이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를 구하고 상대 밀도 구하고 그다음에 상대 빈도 구하고 그다음에 상대 P도를 구했을 때 이 더하는 값이 가장 뭐하게 나오는 애가 크게 나오는 애가 우점조다. 찾는 거죠. 알죠? 그래서 17번 문제가 문제상으로 봤을 때 이런 방향구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뭐한다? 구하는 형태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겠지. 그래서 18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18번 문제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지역에 1제곱미터인 방향구를 몇 개 설치했냐면 이 문제는 이제 25개를 설치했다라고 써 있고 표는 설치한 방향구에서 각각의 식물종이 차지하는 값을 줬고 그 다음에 힌트를 준 게 뭐냐면 A의 상대 밀도가 48%가 나온다.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자료를 보면 식물종이 A와 B와 C가 있고 첫 번째 준 게 뭐가 있냐면 개체 수를 줬어. 그래서 여기가 기억
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3. 그 다음에 여기가 10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설치한 방향구 중에 출현한 방향구 수가, 출현한 방향구의 수를 봤을 때, 여기가 9고, 그 다음에 여기가 2고, 여기가 9래. 그 다음에 설치한 방향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뭐냐면, 면적. 여기가 24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물음표. 자,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마지막에 보면 뭐가 있냐면, 중요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14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물음표고, 그 다음에 여기가 125. 그래서 이제 값을 뭐 하는 거냐면, 값을 찾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럼 일단 우리가 이제 자료상에서 쓸 수 있는 게 기억을 먼저 뭐 해야 돼? 기억을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기억을 찾기 위해서 힌트를 준 게 뭐야? 이거든? 그죠? 뭘 줬으니까? 상대 밀도를 줬으니까 뭐에다가? 13에다가 뭘 더하고, 기억을 더한 것분에 뭘 했을 때? 기억 곱한 거에 몇을 하면 100을 하면 요 값이 몇이 나온다? 요 값이 48이 나온다. 뭐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그잖아. 상대 밀도 A라고 하는 놈의 상대 밀도를 쓰니까 전체 개체수에서 A가 차지하는 거에 곱하기 뭘 하면 100을 하면 그게 48%가 나온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지. 그럼 기억이 몇이냐? 안 나오냐? 12. 그럼 기억이 이제 개체수가 12로 나오거든? 그럼 이거는 지금 이 숫자하고 비교할 때 이거 몇 배 한 거니까 4배 한 거잖아. 그럼 얘가 상대 밀도가 48이면 얘도 4배 하면 얘는 10이고 얘 4배 하면 몇이야? 40. 그냥 여기 찾으시면 되겠죠. 되겠지? 그잖아 값이. 그래서 얘가 48%, 얘가 12%, 그다음에 얘가 뭐다? 40%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 그렇지? 두 번째 자료가 설치한 방향구 중에 출현한 방향구의 수야. 그럼 이게 정확히 치면 이게 뭘 주는 거야? 이게 빈도잖아, 빈도. 그지? 9, 2, 9가 뭐야? 빈도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 하는 거야? 25개 중에 9개. 25개 중에 2개. 보다 25개 중에 9개. 이 표현이거든? 그럼 이것도 역시 뭐가 필요 없어? 전체 방향구 수는 필요 없어. 그지? 그잖아. 이것 중에 이거, 이것 중에 이거, 이것 중에 이건데, 이거 다 더한 다음에 뭐야? 얘가 얼마냐, 이거. 그러니까 25, 25는 어차피 지워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요 수치상으로 할 땐 다 더하면 몇이니까? 20이잖아. 그럼 다 더하면 20이니까 얘 우리가 상대값을 표현한다고 치면 20분의 뭐가 됩니까? 20분의 9가 되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몇 프로야? 20분의 9의 100이니 45%지. 그래서 얘가 45% 됐죠? 그럼 얘가 또 몇이고? 45% 이렇게 되니까 얘는 몇 프로다? 10%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지. 맞냐? 맞지? 얘가 둘 다 9, 2, 9니까. 45, 10에 40.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아래로 가면 이제 설치한 방향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뭐다?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야.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상대값이다라고 표현됐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잘 보면 차지하고 있는 면적에 대한 상대값이니까 이건 결국 정확한 의미로 치면 뭐야? 얘네 상대적인 뭘 보여주는 거야? 상대적인 피도 값을 주는 거야, 피도. 근데 이 중요치가 나온 걸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거든? 왜냐하면 중요치가 나온 걸 활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상대값의 24에 6에 써 있는 거에 비율이 4대 2라는 거 아는데 실제 얘가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놓고 봤을 때 48과 몇을 45를 더하고 그 다음에 얘 상대 피도를 더한 게 얼마다? 중요치 14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48에다 45에 대해서 140이 나오려면 얘가 몇이어야 돼? 연주는 몇이야? 그럼 얘가 48이란 말이야, 48. 그럼 이것도 역시 쓰시 상대값으로 봤을 때 24를 48로 잡았으니까 몇 배 있으니까? 2배 있으니까 이 자리가 몇이 되는 거야? 이 자리가 12%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되지? 그리고 어차피 얘네를 다 더했을 때 몇이 나오는 값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100이 나오는 값으로 생각을 하면 되니까
지금 요거 더했을 때 60이니까 얘가 몇 프로가 나오는 거야? 40% 나오는 거지. 그럼 다시 40%가 나온다라는 거는 이 면적의 상대값을 뭐 할 수 있어?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원래 요 자리 값을 쓰면 다 2배씩 했으니까 요 물음표 값이 몇이야? 물음표 값이 20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도 10이랑 몇을, 10과 몇을, 12를 다 뭐 하면 되니까? 더하면 되겠지. 되죠? 그러니까 몇이야? 30 얼마냐? 34? 뭐 이렇게 이제 중요치를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기억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기억은 12가 되겠지. 그 다음에 A하우스의 상대 밀도에 대한 상대 무슨 값이야? P도잖아. 그럼 상대 밀도, 여기 있잖아. 상대 밀도에 대한 P도, 상대 밀도에 대한 P도, 상대 밀도에 대한 P도 하면 값이 1로 똑같잖아. 그래서 같다. 이렇게 이제 표시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의 밀도는 몇이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C의 밀도는 몇이냐라고 물어봤으니까 지금 개체수 값으로 봤을 때 몇을 받는 거니까 개체수가 10이잖아. 그죠? 그럼 전체 면적이 몇이니까 25잖아. 그럼 25분의 10 이렇게 표현하면 되죠. 되겠니? 응. 그래서 방형부 문제를 이제 계속 문제를 집어넣을 때 과제를 줄 때 방형부 문제를 계속 넣고 있는 거니까 좀 다양한 형태의 문제를 드릴 테니까 잘 풀어보시면 돼요. 그렇지? 그리고 익숙해지면 나중에 이제 뭐 모의고사 볼 때는 한 번만 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별로 큰 어렵진 않겠지. 대신에 어쨌든 요번 시험 문제 상으로 봤을 때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혼돈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계산을 좀 하는 문제가 보다 강형구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이제 뒤에도 19번, 20번, 21번, 22번 이런 걸 다 실어놨으니까 좀 한 번씩 푸시면서 안 풀리면 다음 시간에 질문을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한 거를 좀 이건 클리닝 문제고 문제는 좀 문제 안 푸는 거야? 문제 엄청 쌓였는데 다 풀었어? 이제 좀 풀어.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뭘 포기했어? 니네 또 하나 더 들어가는구나. 다 들어가는 거고. 연습 준비하다가 생수를 같이 하고 삶이 피곤해.